자, 오늘은 햇비라는 윤동주의 시를 가지고 시 본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품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일제강점기에 윤동주가 쓴 시예요. 일제강점기, 강제로 일본이 점령한 시기.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이 일제강점기죠. 윤동주는 언제 태어났어요? 1917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945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윤동주가 쓴 시고요. 총 14행, 14줄이죠. 그러면서 이연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거기에 직유, 은유, 의인법과 의태법, 그래서 비유가 다양하게 사용돼서 이런 것을 탐구하기 적절한 작품입니다. 시인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시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아시처럼 나린다. 자, 뭐가 아시처럼 나릴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처럼 나릴 게 뭘까요? 아시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햇빛. 뒤에 있는 시행하고 보면 아시하고 햇빛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처럼이 쓰였습니다. 뭐가 사용이 됐냐면 직유법이 사용이 됐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햇비는요, 여우비를 이야기해요. 여우비는 주르륵주르륵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죠. 잠깐 스치듯이 내리는 비가 여우비예요. 그러면 왜 아씨를 이렇게 햇비에다가 비유했냐면, 우리 옛날에 아씨는 그 아랫사람이 젊은 부녀자를 높여 이를 때 아씨 아씨 하죠. 마치 옛날에 아씨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녔죠. 얼굴을 가렸지만 온전히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살짝 얼굴이 보였죠. 그래서 마치 이 햇비가 아씨가 얼굴이 잠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비슷한 점을 나타내서 햇비를 아씨에 비유한 거죠. 직유법을 사용한 겁니다. 공통점은 뭐냐? 잠깐 여기 있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공통점이 있어서 햇비를 아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보슬보슬 햇빛.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뭐냐면 요거는 의태법이에요. 의태는요 뭐냐면 사물의 모양을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마치 햇비가 보슬보슬한 그 모양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푹 젖는다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씩 내리는 비의 모습을 나타낸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이 시를 우리가 같이 보면은요, 맞아주자. 이 맞아주자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맞아주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를 온몸으로 맞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갑게 비를 맞이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맞아주라는 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온몸으로 맞겠다는 의미와 반갑게 맞이해 주자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서 중의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의적 표현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 바로 시어의 의미가 확장이 되죠. 왜? 한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보세요. 맞아주자. 이 맞아주자라는 시 구절에서는요, 이 자라는 청유형 어미, 청유형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같이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청유형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끝에 보면 뭐 노래하자, 춤을 추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복이 쓰였습니다. 이 반복은요,
운율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자라게. 옥수수 때처럼 크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 누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느냐? 바로 아이들이죠. 옥수수 때를 갖다가 아이들의 빗대어 표현했어요. 자, 처럼 있으면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죠. 직접 이런 시어를 통해서 비유한 거.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게 하는데 쬐끔쬐끔이 아니죠. 다자 여자. 이거는 다섯자 여섯자란 뜻인데요. 이 자는요 30.3cm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주 한 자도 이렇게 30cm 정도 되는데 다섯 자면은 뭐야 150cm, 여섯 자 180 정도. 그러니까 쑥쑥 자라기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19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옥수수 때의 원관념은 아이들이 되겠고요. 옥수수 때는요 보조관념을 나타내요. 아이들을 옥수수 때에 빗대어 표현해서 원관념이 되겠고 이것이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햇님이 웃는다라는 이 19절은 자 사람의 그 햇님은 사람이 아닌데 인격을 부여했죠. 그래서 쓰인 표현법이 뭐냐면 의인법이에요. 분명히 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에 인격을 부여해서 의인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고 웃는다. 나는 이 시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화자라고 합니다. 이 시에 화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화자. 그럼 이 화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를 맞이하며 즐거워하는 아이, 아이가 웃는다. 자, 나보고 웃는다.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바로 햇님이 아이를 보고 웃는다. 자, 웃는다는 거는 즐거운 일일까요? 기분 나쁜 일일까요? 즐거운 일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미래의 희망인 아이를 보며 웃는다는 표현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내용은 바로 햇빛을 맞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2연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자, 하늘다리가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여기 시어를 보면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는 무지개가 하늘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무지개를 하늘다리로 비유해서 높은 곳에 있음을 강조했으면서요. 이거는 듯이나 처럼 같이 이런 구절하고 같이 연관돼서 표현한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다리는 무지개다. 은유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은유법을 사용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죠. 하늘다리는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자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이 하늘다리라는 시어는요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바로 아이들이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고요. 또 더운 좋은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했어요. 자, 우리 이 시가 어떤 시대에 쓰여졌다고 했죠?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다 그랬죠. 일제강점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암울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적이었음을 바라는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알롱달롱 무지개. 자, 알롱달롱 무지개라고 봐서 무지개는 색깔이 여러 색깔이죠. 그래서 알롱알롱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해서 무지개의 아름다운 빛깔, 우리는 7가지 빛깔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빛깔과 길게 물결처럼 뻗은 무늬를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알롱알롱 무지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이 웃는다. 이 마지막
시 구절에 보면은요, 우리 아까 한 내용하고 같죠? 노래하자, 춤을 추자. 요 부분에서는 반복이 됐다 그랬죠? 청류형 어미가 반복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님이 웃는다, 즐거이 웃는다. 요거 보면은 의인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희망찬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어떤 시인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햇님이 웃는다. 누구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즐겁게 웃는다. 즉 미래의 희망이죠. 아이들은요. 바로 여기 동무들은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희망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연의 내용은 뭘까요?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 아래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1년은요. 햇빛을 맞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2년은 무지개 아래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2연 14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에 사용된 비유법이 세 가지라 그랬죠. 직유법이 있고요. 직유법에는 아시처럼 옥수수 때처럼 그래서 표현하려는 대상은 아시와 옥수수 때를 통해서 빗대어 표현했고요.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 대상은 뭐냐? 햇빛과 아이들에서 이것이 원관념이 되겠고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은유법이 사용이 됐죠. 어디서? 하늘달이 놓였다. 이 하늘달의 원관념은 무지개죠. 그래서 자 표현하려는 대상 무지개 원관념 그 다음에 하늘다리는 보조관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법은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즐거이 웃는다. 그래서 인격을 부여한 표현법이 되겠고요. 이 시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일까요? 보슬보슬 알롱알롱. 또 잘하는 청룡 어미가 3번 반복이 됐죠. 맞아주자, 노래하자, 춤을 추자. 그 다음 1년과 2년의 끝부분이 반복이 되죠. 어떻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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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이렇게 웃는다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보의 율격. 음보라는 것은 한 행을 갖다가 몇 번에 나눠서 읽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시처럼 내린다. 두도막이죠. 보슬보슬 햇빛. 그래서 이 시는요. 이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같은 단어 반복 또 뭐뭐 이런 청룡 어미가 반복 또 끝부분이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시의 운율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총정리하면 현대시고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은 음악적이죠. 운율을 느끼게 하죠. 그 다음에 알롱알롱 무지개 뭐 아시 햇빛 이런 것이 나와서 시각적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진 시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죠. 햇빛을 맞으며 밝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아까 반복됐죠. 요거는 여러분들 활동지를 보시고 보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